옛날 아주 먼 땅에 공자의 인사상을 바탕으로 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평화와 조화 속에 번영했는데 이는 주민들이 인의 개념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도 이 개념의 진정한 의미를 시험하는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방문자가 도착했다. 그는 먼 타국에서 온 개구로 그곳에서는 인이란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방인은 마을 사람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상냥하고 배려 깊은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으나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때 마을의 현자이자 공자의 사상을 깊이 따르던 노인이 이방인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마을에서 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란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근본이지. 너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마. 이방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냇가에서 한 농부가 작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단다. 그 새는 날지 못할 정도로 부상이 심했지. 농부는 이 새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기로 했단다. 매일매일 공들여 먹이를 주고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지만 농부는 새를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는 의 덕목을 아는 사람이었거든. 그 농부는 왜 그렇게까지 새를 보살피려고 했을까? 이방인이 물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이란다.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지. 농부의 작은 행동이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란다. 이어 노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새는 서서히 회복했고 날개를 펼쳐 다시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단다. 그리고 농부의 정원에 머무르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지. 나중에 농부에게서 배운 것을 자신의 무리에 전해주어 새의 무리와 농부의 마을은 서로 친구가 되었단다. 이방인은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인이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순환이라는 점이었다. 그 후 이방인은 마을에 더 오래 머물며 인의 가치를 배웠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도 이 덕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그의 노력 덕에 더욱 더 평화로운 곳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노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것은 이방인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으로 남았다. 공자의 인은 비단 서로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존재와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인 이라는 덕목을 실천해 옮기기로 마음먹었다고 전해진다. 결국 인의 진정한 의미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사소한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과 땅이 맞닿을 것처럼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 곳에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뭔가 신비로운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덕수라 불렀다. 덕수는 손자들과 마을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이야기는 늘 많은 교훈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 덕수는 마을의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 탁 트인 초원의 언덕에 앉아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단다. 그의 이름은 희선이었지. 희선은 늘 웃는 얼굴로 마을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남을 돕기를 즐기는 아이였단다. 어느 날 희선은 큰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폭풍이 불어와 다리를 망가뜨려 버렸다.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에 마주친 그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음이 솟아났다. 내가 이 강을 건널 방법은 있을 거야. 선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희선은 마을 사람들을 도와 서로 협력하여 다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침내 새로운 다리가 세워졌다. 희선은 자신의 선한 마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져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쁜 감명을 받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일이 풀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덕수 노인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희선은 그 후로도 많은 걸 배웠단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됐지. 성선설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아이들은 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마을의 모든 아이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자랐고 덕수의 지혜는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갔다. 이렇듯 성선설은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각자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그리고 덕수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 산속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흰 머리에 긴 수염을 가진 노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이 무언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노자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넓은 들판에 모두 모이게 한 후 조용히 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께 무의자연의 이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자연 자체로 완전하며 우리가 이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삶은 더욱 간단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노자님, 작물은 우리 손을 거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는 것으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안다면 우리는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자연의 리듬을 깨뜨리고 맙니다. 또 다른 이는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양들이 가끔씩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노자는 목동을 바라보며 손을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자연의 일부인 동물들도 때로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어하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본성을 이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외다. 이후로도 노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에 맡기듯이 갈매기가 바람을 타고 날듯이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무의자연의 도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모두 이 이치를 따르면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노자의 가르침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확량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순환을 존중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작물은 더 건강하게 자랐고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의 일부로서 상호작용하며 살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노자는 어느덧 떠날 준비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인정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무의자연이 될 터이니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노자를 배웅했습니다. 노자는 다시 산속 어딘가로 사라졌지만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자연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조화를 찾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남다른 이야기꾼인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이황의 사상에 심취하여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뛰어났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 하나로 이와 기의 마을이라는 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특별한 마을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주민들은 모두 이와 기의 조화를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와 기가 상호작용하여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항상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외지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기후발설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외지인은 이 마을의 규율과 법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온한 삶을 사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씨가 나서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겠노라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지인을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숲 한가운데에는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죠.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려면 그 자체의 본질적인 원리, 즉 이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햇빛, 물, 토양과 같은 기가 필요합니다.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해야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무성할 때도 있고 말라갈 때도 있지 않나요? 김씨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때로는 홍수가 찾아오지요. 이런 상황에서 나무는 더 단단해지거나 잎을 떨구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기의 조화입니다. 나무는 그 상황에 맞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기가 서로 발동하여 변화에 대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지인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요. 이 마을의 평화는 그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와 기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결과였군요. 그 후로 외지인은 마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자신도 이와 기의 조화를 생활에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김씨의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스스로의 삶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손꼽히는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습니다.